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적천수. 실전적천수는 사주 교범입니다. A4형 크기로 484페이지이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고리타분한 명리서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실전적천수를 엔터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적천수. 유튜브 동영상 실전적천수를 무료로 구독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전적천수 한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여러가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에서 구입하세요. 정가 5만원, 도서출판 열린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로 사주 초심자를 위한 300자 한자서당이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치면 80몇 자가 될 겁니다. 80몇 자가 되어서 어지간한 것은 영상을 보시고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글자가 100자 이내의 글자입니다. 물론 200자, 300자 이제 안에는 12운성의 글자, 12신살의 글자, 그 다음에 각종 살의 글자, 도화살, 고신화숙, 류신, 곡각 이런 글자가 포함해서 약 300자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80자 정도만 보셔도 한자로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5회까지만 하시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공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일본어 사전을 저는 참고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고 있으니까 늘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위에는 남자 남입니다. 이 부분을 한자 모르시는 분들도 광고에서 힘센 남자 이렇게 해서 남자 남을 사내의 남을 아실 겁니다. 이거 사내의 남이라고 합니다. 획순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남자란 글씨니까 사내의 남. 한 번만 보시면 금방 대충 따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시면 유튜브 네이버 한자선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밭전자 밑에 힘력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섯. 예, 이렇습니다.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또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자 여의 획순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쓰는 거는 여자분들이 많이 보는 거라 한자 모르시는 분도 이게 여자란 것은 압니다. 여자가 셋 모이면 간자가 되는 것도 아시죠? 여성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 둘, 삼액입니다. 여자, 여, 남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면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으니까 부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 지압이 부입니다. 지압이 부인데 이것을 쓰는 획순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4획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밑으로. 지압이 부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을 지압이 부라고 합니다. 남편입니다.
아내 처입니다. 아내 처. 이번 시간 아내 처이니까 획순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획입니다. 한번.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은 8획입니다. 요 지압이분은 쉬운데 여기 안에 처는 그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몇 번. 한 서너 번만 해보시면 금방 압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자 같은 부입니다. 이거는 아버지 부입니다. 아버지 부, 애비 부, 아비 부라고 합니다. 획순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점이 잘 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제 맞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여러분도 이제 80몇 점만 하시면 이제는 벌써 수준급에 드는 겁니다. 60년 세대들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60년에. 어머니 획순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자도 우리나라의 기역하고 니은하고 비슷하다 말씀드렸는데 왼쪽부터니까 니은하고 위에 기역하고 점 2개 찍고 가운데 한일자가 있습니다. 제가 기역 니은으로 이렇게 무식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니은하고 위에 기역하고 점 2개 찍고 한일자 5획입니다. 어머니.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아들 자자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80몇 자 중에서 중복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셋, 3획인데 첫 번째 지지가 이 자자이고 쥐새끼 말하는 쥐가 이 자자입니다. 그리고 자수라는 글자. 이 자는 명리학적으로 물입니다. 그래서 지지에 있는 자수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의미도 있고 쥐의 의미도 있고 첫 번째 지지라는 의미도 있고 자수라는 물의 의미도 있습니다. 명리학을 배우시면 요 네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요 자수가 다른 것보다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12지지 첫 번째 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자식을 했으니까 이 자라는 건 옛날에는 아들로 말했지만 지금은 딸도 이 자에 들어갑니다. 넓은 의미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형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형이니까 이거는 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획순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형입니다. 그 다음에 동생을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형제를 남자들만 따졌지만 지금은 동생을 아우를 여동생도 형제의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요 제자는 쓰는 연습을 한번 하시. 하나, 둘, 셋, 기억자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7획입니다. 7획.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부모, 형제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할아버지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할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위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조상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조자입니다. 세 번째 칸에 있는 것이 할아버지죠. 쓰는 획순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획입니다. 조자 정도는 뭐 안 쓰셔도 되고 이런 뜻만 아시고 읽으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상하고 같이 쓰는데, 조상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제 위상자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건 3획이지만, 한번 일단 보기만 하겠습니다. 3획입니다. 하나, 둘, 셋. 이 조자와 상자를 같이 쓰고, 형과 제를 같이 쓰고, 그 앞에서 본 부모는 부모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쉬운 게 우리가 공통 내는 거 80몇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번에는 동서남북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주에서 동력동, 동서남북은 동쪽을 말하는데 획순보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동쪽은 목국입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동쪽은 아침입니다. 동쪽은 2월, 3월입니다. 그런 의미를 동쪽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명리적인 의미까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서남북의 경우는 명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역서, 서쪽서라고 해도 됩니다. 획순보기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서쪽은 금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오후 시간을 말합니다. 오후 4시, 5시, 6시 이 시간이 서쪽의 시간입니다. 또 서쪽은 금의 방향은 가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의 시간, 완전 저녁은 아니고 저녁이 되기 전의 유시, 술시, 신시, 유시의 시간이 서쪽이고, 서쪽은 하북지방, 중국이 지금 북경 근방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을 말하니 파키스탄도 서쪽에 들어가나요? 키르기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 유럽이 서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방정토라고 합니다. 달로 보면 8월달, 9월달, 10월 초까지가 서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를 왔으니까 남쪽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선역서, 동력동, 남역, 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남쪽, 남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획순보기를 해 보겠습니다. 남쪽은 화입니다. 불입니다. 하북성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 남쪽은 열대지방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남쪽은 5월 말부터 6월, 7월까지가 남쪽이고, 하루의 일자로 보면 12시 전후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가 남쪽입니다. 이 남쪽은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활동의 시간으로 뜨거운 태양을 내가 몸에 받으면서 내 열기를 밖으로 뿜어내고 땀으로 내면서 일해서 수확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것인 것처럼 봄, 여름에 일하고 가을에 추수해서 겨울에 쉬는 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북쪽은 바로 북쪽북입니다. 이 동서남북의 의미는 저희가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명리적인 의미로 자꾸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쪽의 경우는 하루로 보면 밤을 말합니다. 9시 반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 1시 반, 2시, 3시가 될 때까지의 시간이고 1년으로 보면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1월까지를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력 기준입니다. 2월 5일이 되면 입춘이 되니 봄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가 바로 북쪽의 방향이고 북쪽은 물의 방향입니다. 하나, 셋, 넷, 다섯. 쓰는 방법은 네이버 한자 사전 획순보기를 쓰면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전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했는데 그러면 동쪽을 말할 때는 동방, 서쪽을 말할 때는 서방. 이게 그 위에 있는 게 방향이라는 방입니다. 방과 향은 같은 것 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방은 네모난 사각형을 가지고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구분하시는 거고 향은 네모가 아니더라도 사각형이 아니더라도 내가 바라보는 쪽 그런 방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과 향은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동방, 서쪽은 서방입니다. 남쪽은 남방. 그러니까 사각형을 기준으로 한 방위 동쪽에 있는 국가, 서쪽에 있는 국가, 남쪽에 있는 국가가 됩니다. 둘, 셋, 넷. 향은 사각형이 아니고 오각형이나 육각형 돼도 그쪽으로 서 있는 방향, 향을 말합니다. 향을 쓰는 것을 한번 획순보기를 하겠습니다. 방은 사각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향은 사각형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각형이라는 의미든 원형의 의미든 동서남북으로 방향이 있는데 그럼 중간에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것을 중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중자 이야기입니다. 여기 좀 가려는데 한번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가운데 중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책상이 지저분하죠? 지저분한 게 다 보입니다. 지금 오만 것이 다 있습니다. 지금 뭐 컴퓨터 2대, 스피커에다가 뭐 노트북도 한 대 있고 획순 보기를 보겠습니다. 둘, 셋, 넷, 4획입니다. 왼쪽 기역자, 밑에 일자 쭉 내려 껐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운데에는 토가 있습니다. 토는 중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쪽은 목이요, 남쪽은 화요, 서쪽은 금이요, 북쪽은 물인데 토는 중간에 있어서 동서남북과 다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중앙에 있는 것은 중인데 앙은 무엇이냐? 앙이라는 의미 자체도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기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지금 중앙대학은 결국은 중앙고등학교, 중앙대학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고 서울 한가운데 중간에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 연월일시로 해야 되는데 일월연시로 이렇게 그냥 편한 대로 적어 놨습니다. 일이란 것은 하루입니다. 내가 태어난 생일날 일입니다. 날 일입니다.
획수 보기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갸름하게 있는 것은 1이고 똑같은 글씨인데 옆으로 퍼져 있는 오른쪽으로 퍼져 있는 것은 이 일자하고는 다른 한자입니다. 밑으로 내린 것만 1이라고 이해하십시오. 다른 걸 뭐 설명해도 여기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가 있다면 한 달이 있습니다. 월. 한 달이 월이라고 합니다. 사주에는 연월 일시가 있어서 사주 넷의 기둥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한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주 초보적인 명리 지식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나, 다시 하겠다. 둘, 기역자, 셋, 안에 두 개, 네, 4획입니다. 월, 달입니다. 월은 한 달을 말합니다.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연, 해년입니다. 한 해, 두 해 할 해년입니다. 획수 보기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획입니다. 한 해를 말합니다. 한 해는 12달이요 365일이다 하는 한 해입니다. 그 다음에 시는 우리는 지금 24시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24시간이고 12시로 나눠 있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2시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2개 되니까 지금은 24시간으로 쪼개져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때시를 말합니다. 획순보기를 말하겠습니다. 날일변에 오른쪽에 뭐냐면 절사가 있습니다. 하루를 절에서 종을 쳐서 2시간마다 가르쳐 주었기에 2시간마다 종을 쳤으니까요. 하루에 12번씩 종을 쳤습니다. 절에서. 그래서 나를 절에서 가르쳐 주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거는 정설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아마 제 생각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획수 한번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날일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획입니다. 요게 때시. 요 사이는 1시간마다 60분마다 치지만 옛날에는 120분마다 절에서 종을 치고는 했다고 합니다. 어려우신 80자를 80여 자를 여러분은 이제 다 배우셨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혹시 모르겠으면 저희 동영상을 한 번 더 봐주시고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제가 설명이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 한자사전 획순보기를 한 번만 더 연습하시면 몸에 붙을 겁니다. 여러분은 사주 초보 입문자 300한자의 중반을 벌써 달리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